왜 아무리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인생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각화, 끌어당김의 법칙, 10배 법칙, 비현실적 성공 등. 그러나 잠깐 행복 회로를 돌리고 난 후에 돌아오는 건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다시 돌아가서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우울감에 다시 빠지고 관계는 나아지지 않고 내가 그려놓고 확언한 그림과 지금의 간극이 너무나도 멀고 잘게 조각으로 해야 할 일을 나누고 보니 이걸 어떻게 계속하지? 하는 막막함. 특히 가장 괴로운 건 그렇게 조금씩 분해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드라마틱한 성장이나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너무도 티가 하나도 나지 않아서 이대로 하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죠. 책에서 나온 대로 실천으로 옮기면 처음 며칠 동안은 내가 그랜트 카돈이 되는 환상에 빠지지만 매일 마주하는 건 패배와 우울감, 자기 비하에 빠져있는 자신뿐. 그렇게 아망이라는 새 신발을 신고 폴짝 뛰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헛바퀴와 제자리 걸음뿐. 그리고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와서 자기 개발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가식이 넘쳐 흐르고 어차피 실패할 거라는 강력한 믿음만 더 커지게 됩니다. 부를 축적하는 원리는 내 인생에는 아무래도 적용이 어렵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매일 크고 작게 태어나는 분노라는 감정에 더욱 애착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는 수많은 자기개발, 동기부여 영상들을 끊지는 못합니다. 중독이 된 거죠. 이론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합니다. 저거는 밥 프록터, 카돈, 나폴레온 힐, 조셉 머피 등 척하면 척입니다.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신만의 자기개발론도 존재합니다. 누군가한테 최소 한 번 이상은 컨설팅이랍시고 자신이 지식으로 섭취한 자기개발론을 설파합니다. 알려주고 싶던 때가 막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런 내 이야기를 듣고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맙다고 몇 번을 감사 연락을 합니다. 응? 정말? 나는 이렇게 여전히 마음이 시궁창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잘 될 수 있는 거지? 기껏 자신이 도움을 준 사람이 잘 된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서 몇 날 며칠을 복통으로 고생합니다. 분노, 슬픔, 우울, 시기, 질투 등의 감정들이 내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환하게 웃으며 걸음마하는 아기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저렇게 행복했던 때가 대체 언제였지? 여러 자기계발 책과 영상을 섭취하고 또 분석하기 시작한 지 두어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뭔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대체 뭘까 하는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상황과 문제 인식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자기계발론만 적용될 수는 없다. 2. 자신이 극단적으로 문제를 마주하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동기부여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 3. 달콤함보다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더 많다. 그리고 4. 하나 이상의 전문성을 연마하는 과정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우선 이것들을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1. 어느 하나의 자기계발론만 적용될 수는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아주 기초적인 마인드셋이나 루틴화를 위한 노력, 전문성의 정도, 야망, 주변 환경, 현재 거주 상태, 규칙적인 운동 여부, 식습관, 수면 패턴, 휴식, 보상, 즐거움을 위한 것,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 도달하고 싶은 가장 높은 목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나름 주도적인지, 더 주도적일 필요가 있는지,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는지,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책임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자기계발서를 들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 하더라도 이게 쉽게 변화하긴 어렵고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하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게 불명확하면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체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에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조금씩 방법론이 다릅니다. 저는 최근에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 나오는 방법론을 많은 부분에 적용해봤어요. 특히 후반부에 나온 두 가지 챕터 중 하나는 너무 크게 와닿았고 하나는 약간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크게 와닿은 것은 이거였어요. 특정 시간이 지난 후에 성공한 자신을 만나고 그 성공한 내가 현재의 나에게 어떻게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시간을 역순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상상을 해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밥 프록터의 책에서 언급된 시각화 방식이 더 이전에 나온 방법론이었다는 걸 최근에 하와이 대저택님의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방법론을 언급한 자기계발 전문가들의 관계와 데이터를 단순화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하나, 성공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이게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두운 면이라니 이게 뭘까? 만성적 우울함은 걷어낼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 몇 주 사이에 크고 작은 성취를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무언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달콤해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시간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일을 해 나갑니다. 전혀 달콤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쌓이고 에너지를 자꾸 집중하니 되더라고요.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지금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는 것처럼 이런 작은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아야겠다. 이것이 당장 어떤 커다란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겠지만 꾸준히 지속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과 신체의 노력에 대한 달콤한 보상이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일도 달콤하게끔 뇌를 속여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 되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으니까요. 2. 자신이 극단적으로 문제를 마주하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동기부여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 고명환님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바꾸게 되었다고요. 저도 최근에 그랬거든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질 극단의 지경까지 가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반복되었죠. 여러 곳에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내 눈앞에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다 보니 반사적으로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발버둥을 치게 되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무조건 걷기 시작하게 된 게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부터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3. 달콤함보다는 고통과 인내가 더 많다. 이건 위에 말을 한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4. 하나 이상의 전문성을 연마하는 과정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 지점은 제가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고 호기심이 늘 많습니다. 백남준 작가 같은 예술가가 되고 싶었고 기술에 대한 탐구도 계속 공존합니다. 인공지능, 확장현실, 모빌리티 등의 말이죠. 그런데 더 돌이켜 생각하면 예술경영계의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해보고 싶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전문적으로 내가 이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지 하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익힌 얕은 전문성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예술가가 되고 싶어 쌓아놓고 보았던 많은 책들은 당장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식이나 스킬셋이 또 아니었죠. 나는 무엇을 계속 연마하고 싶어 할까? 단순히 언리얼 엔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주제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국내에는 3D 사운드스케이프, 인공지능, 혼합현실, 모빌리티 등을 한 대로 엮어서 연구하고 아트웍과 서비스로 풀어내는 곳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틈을 파고들어 전문성을 더 키우고 작더라도 그 영역에서만큼은 최고가 되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